안녕하세요. 프라미스 데니입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 과목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원장님 모셔보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의 수학 학습이 자신의 아이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또는 이제 학생들의 학습 스케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이에게 자기주도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인터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자기주도 학습 수학의 끝판왕 캐츠 수학의 신기용 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뷰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원장님께서 캐츠 수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캐츠 수학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초단위 핀셋 학습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학습자마다 천차만별인 학습 미루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밀하게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마다의 개별적인 탈출 경로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제시된 탈출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신개념 수학 학습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은 제가 태블릿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캐츠 수학은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정밀한 레벨 테스트를 하는 것에 있는데요.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100점 만점 시험에 64점을 원점수로 받았고요. 이 점수 보이시죠? 이 점수는 가중점수라고 하는 건데요. 난이도와 심화도가 반영된 점수입니다. 이 내용은 문제가 어려울수록 배점이 높고 쉬울수록 낮은 배점을 줬을 때는 15점이 깎인 49점을 맞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 학습자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걸 표시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네. 저 그러면 마이너스 15점이라고 하는 게 난이도별로 깎인 점수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좀 25문제를 풀었는데 총 36분 27초. 사실은 저희가 이 레벨 테스트를 세팅할 때도 걸리는 평균 시간이 한 43분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이 학생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 네, 맞은 문제는 25문제 중에 16문제고 틀린 문제는 9문제입니다. 맞은 문제는 17분 9초 동안 풀었고요. 틀린 문제는 19분 18초 동안 풀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맞은 문제를 풀 때 걸린 시간과 틀린 문제를 풀 때 걸린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선생님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 학생은 맞은 문제를 풀 때는 평균 1분 4초가 걸렸고요. 틀린 문제를 풀 때는 평균 2분 9초가 걸렸습니다. 틀린 문제 풀 때 맞은 문제보다 1분 5초가 더 걸렸죠. 이 말은 이 학생이 이 문제는 틀렸지만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더 소요하면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뭐 9문제 정도 틀렸지만 틀린 문제를 더 풀기 위해서 고민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9문제 중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 가중 점수가 높은 점수가 많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심화도와 난이도별 문제당 평균 소요 시간.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심화도가 비기너, 인터미디어트, 엑스퍼트 이렇게 3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기초, 기본, 심화, 마스터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센수학을 예로 들어보면 센수학의 A 스텝, B 스텝, C 스텝이 있는데요. 기초는 센수학의 C 스텝, A 스텝, 기본은 B 스텝, 그리고 심화는 C 스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스터는 경시 대비 문제들이 마스터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마스터 단계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습 상태가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학생의 문제 푼 내용을 가지고 적합 심화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난이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데요. 심화도는 3점 만점 중에 지금 2.7점이 나왔고요. 난이도는 4점 만점 중에 2.3점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심화도는 꽤 높은 수준까지 가능하지만 난이도 측면에서는 아직 평균 정도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럼 이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지는 학부모님께서 받아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레벨 테스트가 끝나는 즉시 학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수학 학습은 이 시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태블릿에 문제를 정답을 입력하고 정답을 입력하는 순간 풀이 시간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간 분석, 타임 어널리시스까지 아주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심화도에 따른 문제를 풀 때 걸리는 시간을 구간별로 10분, 20분, 30분 단위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심화도 난이도에 따른 거고요. 그리고 학생의 집중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진행 시간에 따른 누적 점수와 진행 시간에 따른 점수 변동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5분까지는 점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기울기가 가파른 상태로 올라가다가 기울기가 천천히 줄어들고 있죠. 이 말은 초반에는 집중을 잘해서 문제를 풀고 있지만 뒤에는 집중력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인공지능이 레벨 테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면서 초반에는 쉬운 문제가 배치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배치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초반에 쉬운 문제, 후반에 어려운 문제, 또는 거꾸로 초반에 어려운 문제, 후반에 갈수록 쉬운 문제.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p-value라고 하는데요. 이 p-value를 분석해서 학습자가 학습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분석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인공지능은 그 집중력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레벨 테스트 자체에서는 그 내용까지 적용할 수는 없고요. 레벨 테스트라는 초기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중에 이제 학습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규 학습을 진행했을 때 그 데이터가 조금씩 누적돼서 쌓여갔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습자의 집중 시간을 보다 더 정밀하게 체크하고 그 집중 시간에 맞는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단원 보게 되면 이 학습자가 소단원별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 그리고 이 소단원별 문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까지 해서 보다 더 정밀하게 어떤 단원이 지금 약하고 어떤 단원은 잘 돼 있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레벨 테스트 결과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학생이 약한 부분과 또 잘 풀 수 있는 구간들을 잘 확인하고 또 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회색도 좀 연한 회색이 있고 진한 회색이 있죠. 네네. 연한 회색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를 맞은 내용이니까 보다 덜 약한 구간이에요. 하지만 한 문제 나왔는데 틀렸거나 5문제 나왔는데 2개 맞았거나 이런 내용은 보다 약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원은 구멍이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단원부터 먼저 구멍을 채워서 학습자가 학습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나 정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 그런 테스트 결과지인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완벽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정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태블릿 PC로 레벨 테스트 결과지를 보면서 인공지능이 되게 분석을 상세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상세하게 분석해서 레벨을 나누게 된다고 해도 학생이 그 레벨에 맞게 학습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요. 네, 저희 인공지능을 이용한 캐츠 수학에서는 철저하게 1대1 개별 학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신의 레벨에 맞는 반을 찾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실제로 수학 학습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늦게 풀었을 때의 불안감, 그리고 빨리 풀었을 때 보다 좀 늦게 푼 학생들을 또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저희 수학학습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마음을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학습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누구나 심화 학습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담당 선생님께서 분석해서 유도하기 때문에 꽤 높은 심화도까지 진행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원 시스템과 달리 학생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또 등하원 시간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들었는데요. 그런 수업 운영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캐치 수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학학원의 강의식 수업하고 차별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의식 수학학원 같은 경우는 등원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수업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저희 캐치 수학 같은 경우는 등하원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시간은 주 3회 2시간씩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3시부터 5시까지 하겠다. 혹은 난 5시부터 7시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 자신의 학습 상황에 맞는 스케줄을 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요일별로 다른 시간에 등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서 빠지거나 여행 가서 빠지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다 아시겠지만 보충 수업 받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학원에 하루만 더 나오거나 자기가 빈 시간 이용해서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보충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보다 보다 학습자에게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학습 스케줄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캐치 수학은 자기주도 학습의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학 과목에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수학 학습을 하면서 얻게 된 약점이나 문제점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학습 매뉴얼이나 대응 매뉴얼을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저희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걸까요? 네, 그 자기주도 학습 형성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만의 학습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학습 매뉴얼을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내가 이 단원을 왜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개념, 해석, 실수, 시간 4가지의 요소로 나누었고 이 나눈 내용을 문항마다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은 인공지능이 해주고 담당 선생님이 그 내용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물론 수학 전문가가 해야지만 학습자에게 올바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담당 선생님께서는 이 학습자의 약점이 무엇이고 오답이 어떤 것인지 체크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점 중심 과제와 오답 중점 과제 이렇게 2가지의 형태의 종류의 과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된 과제를 가지고 학습자가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담당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또 저희만의 트레이닝 수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트레이닝 수업을 진행하고 첨삭 수업을 진행하고 때로는 보충학습까지도 진행해서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학습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는 어떤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자신만의 학습 미로를 이제 알게 되고 그 탈출 경로를 찾아가는 탐색을 하게 되는 것이 저희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학습자는 자신의 약점과 그리고 오답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에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갇혀있는 그 미로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 이 학습 습관에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동안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단원의 문제를 계속 풀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학습 미로를 탈출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동안 내가 이 미로를 탈출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것, 그 탐색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학습자는 성취감을 느끼는 동시에 실제로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실력 향상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수학 과목의 자기주도 학습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고민하신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캐치 수학에 대한 특징, 장점, 그리고 이 수업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학 학습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캐치 수학을 더 이상 학생들이 수학학원을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캐치 수학의 목표가 자기주도 학습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완성이 되면 더 이상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기 혼자 힘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아직 미성년인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학습 도움을 얻거나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렇게 구별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필요한 수업을 선택적으로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자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무지의 자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지의 자각이 쉽게 얘기하면 네가 지금 이것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모르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부터 배움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캐치 수학 수업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내가 이 단원을 왜 못했는지, 내가 그동안 수학을 왜 못했었고 어려워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학습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과정에 인공지능이라는 유능한 보조교사를 이용해서 담당 선생님과 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아주 여러 번 세밀하게 상담을 거쳐서 이 학습자가 스스로 아는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저희 캐치 수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마다 제각각인 학습 미로를 찾아내고 캐치 수학에서 제공하는 탈출 경로와 알맞은 수학 학습으로 가는 좌표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치 수학의 신기용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았습니다. 8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캐치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원장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미스 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